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수당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 2016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좀 결산을 좀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반도체니까 가전보다는 피지컬 AI는 HBM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은 젠슨 왕이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피지컬 AI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은 결국 그거의 핵심은 뭐냐? HBM이고 메모리라는 거죠. 그래서 HBM 없이는, 메모리 없이는 피지컬 AI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젠슨 왕이 했던 얘기 중에서 크게 세 마디를 보겠습니다. 칩 경쟁은 끝났다. 피지컬 AI 시대에도 주도권은 엔비디아의 것이다. 우리는 유일한 HBM 사용자다. 사실은 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말은 왜 아니냐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이제 AI GPU를 만드는 AMD도 MI455X를 HBM4를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CES 2016 현장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일한 HBM4 사용자다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CES 2016의 젠슨 황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칩 경쟁은 끝났다. 이제 AI 시스템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 하면 그냥 뭐 HBM, 그 다음에 AI GPU 이렇게 단품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시스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은 메모리, 로직, 파운드리까지,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메모리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누가 유리하냐? 삼성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전장은 피지컬 AI다. 피지컬 AI는 벌써 25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되고 우리 사회에 많이 침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갈래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GPU예요. 그래서 이게 AI 시스템이라는 거죠. 경쟁의 중심이 단일 GPU 성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단품 가지고 싸울 때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통합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PU하고 GPU가 들어가죠. 메모리 HBM이 들어가죠. 네트워크 들어가죠. 소프트웨어죠. 여기에 또 메모리 반도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도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베라 루빈 아키텍처는 단순한 칩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는 뭐 공장에서부터 로봇, 자동차 모든 것들이 시스템된 것에 총알하는 얘기죠. 그래서 연산 성능 경쟁을 넘어서 메모리와 네트워크, 공급망, 소프트웨어까지 AI 시스템 전쟁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을 누가 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통합하는 실력은 뭐 세계 탑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계 중에서 유일하게 통합할 수 있는 턴키 수직 계열화를 이룬 유일한 회사라는 얘기죠. 젠슨 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젯슨 로보틱스 프로세스, 쿠다, 옴니버스, 오픈 피지컬 AI 모델 등 풀스택이 AI 기반 로보틱스를 통한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ES 2016에서 로봇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뭐 중국에서 격투하는 거 뭐 이런 로봇을 내렸지만 중국엔 아직까지 좀 섬세한 맛은 조금 없고, 또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내놓은 그런 로봇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아주 공장에다 바로 그냥 AI 팩토리에다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발전했던 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LLM 거대 그 언어 모델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여기도 피지컬 AI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율주행, 로봇, 공장 AI 팩토리, 산업자동화는 실시간 출원 안정성 저지연 메모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모스라든가 아이작 등 오픈 피지컬 AI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연산이 또 병목이 되면 메모리 병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AI는 연산을 넘어서 지금 학습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 학습 단계 핵심은 뭐냐? 메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HBM에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메모리 용량을 마음대로 키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젠슨 황이 뭐라고 했냐면 AI 모델은 매년 10배씩 커진다. 10배씩.
근데 메모리 용량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HBM이 아니라 HBF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병목은 연상보다 메모리 대역폭 전력 데이터로 이동돼서, 그래서 HBM4 주도권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한 겁니다. 근데 HBM4를 누가 잘하느냐? 대만의 트렌드포스에서는 HBM4의 콜 통과를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통과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젠슨 황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유일한 HBM4 사용자다. 그런데 사실은 AMD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AI칩 MI455X도 올해 하반기에 출시를 할 것이고 저기 HBM4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젠슨왕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HBM4 사용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도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황 CEO는 누가 먼저 안정적인 물량과 설계 주도권을 확보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젠슨황은 엔비디아는 이미 SK 하이닉스하고 HBM4 계약을 끝냈습니다. 작년에. 그 다음 마이크론하고도 계약을 끝냈습니다. 삼성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6년도 수요를 확보를 했다. 계약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수요를 확보를 했다. 그리고 CES 2016 프라이빗 부스에서 엔비디아의 담당자하고 삼성의 부사장급하고 만나서 이제 그 HBM4 이후, 그러니까 아마 HBM4E가 될 거예요. 그것이 이제 27년에 이제 물량이 공급될 것인데 그 물량까지 아마 협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이제 싹쓸이를 하려고 이제 엔비디아가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발언의 이제 전략적 함의를 보면 엔비디아가 HBM4를 쓴다. 그리고 이제 HBM4의 설계 물량 로드맵을 엔비디아가 다 선점을 했다. AMD, 구글 다 필요 없다. 우리가 먼저 선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경쟁사를 막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거죠. 이런 그 흐름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HBM4는 메모리 부품이 아니라 AI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AI라는 걸 그냥 똑 떨어져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AI 시스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최대의 고객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SK, 마이크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최대의 고객이고 가장 먼저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그렇게 말로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구조적으로 연결고리 엔비디아의 AI 시스템은 삼성, SK하고는 이게 연결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엔비디아라 그래도 삼성, SK 없이는 못합니다. 피지컬 AI, HBM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AI 팩토리, 지금 자율주행도 보면 자동차에도 SK 하이닉스의 HBM2E가 벌써 공급이 되고 아마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그 과정에 있겠죠. 초저지연 실시간 추론이라든가 높은 안정성, 중복 검증, 지속적인 센서 데이터 스트리밍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것은 연산보다 메모리 대역폭, 안정성, 전력 효율이 중요하고 HBM4, HBM4E는 필수 불가결한 자재라는 것이죠. 결론은 피지컬 AI가 확산되면 될수록 삼성, SK 하이닉스의 HBM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엔비디아는 고객이 아니라 메모리 로드맵의 설계자. 그래서 엔비디아를 우리 삼성이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을 사가는 단순한 고객으로 생각하면 아니죠. AI 메모리, AI 인공지능 시장에 로드맵을 설계하는 아마 좀 헤드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젠슨 황의 발언은 HBM4, HBM4의 차세대, 그러니까 HBM5E 엔비디아의 시스템 일정이 메모리 개발 속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메모리 업체는 수율을 잘 내야죠. 저전력을 해야죠. 16단 이상의 적정, 이거 스택을 잘해야죠. 패키징 안정성이죠.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의 요구의 기준에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 시스템 전략의 동기화된 파트너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누가 갑이냐 어디냐 이거 따질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문제, GPU 전쟁이 종료가 됐습니다. 메모리 가치가 재평가가 되면서 메모리 없이는 AI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GPU 성능 격차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HBM 수율, 공급 안정성, 패키징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겁니다. GPU는 구글의 TPU가 나면서 더 이제 그 격차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지만은 HBM, 메모리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자, 이 AI 시스템의 성능 출하 시점을 좌우하고 젠슨 황의 발언은 사실상 AI 반도체의 승부는 메모리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요하다는 것이 점점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 AI 팩토리, 장기 메모리의 수요처가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을 나왔죠. 그 벤츠하고 CLA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고 젠슨 황이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 마요를 탑재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우리를 따라오려면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시간 추론과 안전성이 인증됐다. HBM 기반 AI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자, 이게 이제 AI 팩토리에 대한 그런 그래픽입니다. AI 팩토리. 젠슨 황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유형의 AI 팩토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AI를 이용한 반도체 공장을 오토노머스 팹으로 완전히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AI 팩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MD가 만든 GPU를 가지고 화성 캠퍼스 남당 코너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죠. 삼성 많이 쓰는 거죠. 그 데이터 센터에서 추출된 AI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상시 추론이라든가 제어형 인프라로 진화를 한 거죠. 메모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이제는 핵심 자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또 CES 2016에서 얘기하기를 메모리 걱정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 말뜻의 의미가 무엇일까? 지난 그 작년 10월 말인가요? 삼성동에 와서 깐부 치킨 동맹을 했을 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HBM 얘기가 아니라 메모리 물량을 확보한 것은 아닌가. 그러고 이제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하고는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캐펙스가 장기적으로 정당화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AI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메가사이클이 28년, 30년 지금 끝을 모를 정도로 지금 호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공급망 통제와 시스템 통합 역량을 앞세워 AI 시스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바탕이 돼서 젠슨 황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ES의 2016의 진짜 메시지는 뭐냐? 젠슨 황이 했던 말을 잘 보면 됩니다. AI 미래는 칩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의 심장은 메모리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턴키, 수직 계열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삼성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가장 크게 쓰는 기업이 엔비디아고 그 시스템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란 얘기죠. 자, 핵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시스템 피지컬 AI의 설계자입니다. 설계자, 팹리스죠. 공장은 없어요. 삼성하고 SK하이닉스는 HBM으로 그 시스템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절대적인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다. CES 2016은 뭐냐? GPU 시대가 종말이 됐다. 메모리 주도권 시대가 개막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 IT라든가 가전 최대 박람회에서 로봇이 춤을 추고 격투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AI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메모리라는 거예요. 그 메모리를 누가 제일 잘하느냐? 삼성이 잘하고 SK가 하이닉스가 잘한다는 거죠. 그것을 에둘러서 젠슨 황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칩 경쟁은 끝났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잘 만들고 그것을 가장 많이 사다 쓰는 기업이 엔비디아라,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